김경래의 최강 시사.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오늘은 20분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장윤진 기자께서. 네, 집에 좀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님 혼자 추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3분만 하죠. 네. 조국 장관 수사 상황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그렇죠. 특히 이제 조국 장관 부인이 소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리고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요거부터 보죠. 네. 논란 중에 하나가 두 차례 소환을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실제 수사한 시간 얼마 안 된다. 조서 확인하고 다 이랬다. 쉬는 시간 있고 밥 먹고 이랬다. 이거 일부러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도 사실은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효력을 부여하려면 네.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만든 조서를 다 읽고 서명 날인을 해야지 그 조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100시간 해도 돼요, 사실은. 한 3일간 그걸 읽고 날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그랬죠. 그렇겠죠. 네. 상당한 기간을 네. 투여했죠. 그 부분은 사실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에 조서 읽고 날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은 나중에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이 패스트트랙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네. 검찰 작성 신문조서의 법적 능력, 네. 법적 효력 그 부분이 지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하는 거고 음흠. 그게 아무 의미 없다면 그거 조사할 때 대충 하고 그냥 법원 가서 얘기를 하죠. 공판장 가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사실은 좀 첨예하게 논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시간 조사 우리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안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게 하고 네. 싶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사 시간은 다 그걸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더 해야죠. 더 해서 3일을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갖고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근데 않을까 변호사시니까 생각됩니다. 예. 진짜 일반적으로 이제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길 네. 경우에는 이 조서 확인은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은 변호사가 조사 참여를 합니다. 네.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도 유사한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답변할 거를 변호인이 답변하겠습니다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말 그대로 참여예요. 예. 큰 인권 침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을 뿐이지 대신 답변하고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 있습니다. 재판에 보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변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다만 나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조사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을 한 이후에 날인할 때 그때 변호사랑 심도 있게 상의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던 부분 이거 맞나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다르게 적었구나.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변경시켜달라고 이런 과정을 변호사가 거치는데요. 사실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서류 그대로 법정에 제출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자료고 저희 변호사들도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그거에 투여를 해요. 재판 조사 참여 갔다가 조사 참여 옆에 앉아 있다가 네. 한 3시간, 4시간 조사를 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은 그걸 잃는데 소요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수정해줘. 제가 답변한 취지하고 다르게 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조사하는 사람이 검사일 수도 있고 검찰 수사관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변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검사가 화낼까봐 수정 요구도 좀 쭈삣쭈삣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특히 조사 참여할 때 중요한 어떤 역할이 그거예요. 이걸 본인이 또 들었거든요. 변호사 네. 옆에서 앉아서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답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런 취지가 된다면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고 이런 취지는 어떤 동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변호사가 항상 사건들을 많이 하니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많은 범죄 사실이 있고 이게 재판에 갔을 때 어떻게 쓰일지 사실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변호사가 이걸 싹 다 외워서 가든지
뭐 기재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외워서 갑니다. 다. 아니 그러니까 복사 못해요? 복사를 못하죠. 아 그래요? 복사를 못하죠. 열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구나. 복사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머리 좋은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조사받고 한 열 몇 시간 동안 암기해서 갔다고 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에 아다르고 어다르가 되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좀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18일인가요? 네. 사문서 위조 표창장 관련된 그 기소해갖고 공판 일자가 18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가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일부러 시간 끌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는 저는 측면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뭐 그 부분을 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방어권으로 보시는 제가 건가요? 변호사라면 뭐 네. 몸 상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피의자죠 지금 단계에서 네. 피고인일 수도 있지만 사문서 위조. 예. 사문서 위조는 하나는 재판에 가 있고 네. 웅둥학원이나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강약을 조절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음. 그러니까 소환이 계속 되면 될수록 피의자가 불리해져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불리하죠. 왜 왜냐하면 그렇죠? 계속 조사받으면 심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요. 그럼 건강 상태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예. 들려오니까 거기에다가 조사받을 때마다 엉뚱한 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리스크가 있군요. 그렇죠. 예. 저희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제일 좋고 많이 좀 복잡한 사건이라면 두 번 정도의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이고 예. 지금 3번, 4번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오촌 조카 네.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죠? 처음에 뭐 검찰이 안 한다 공개 안 한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공소 사실이 이제 밖으로 유출되면은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안 한다고 하더니 공개를 했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공개 시점이 중요한데요. 음. 뭐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딴 네. 거는 공개를 안 하겠죠. 공소장, 그리고 기소 내용은 공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1심 준비 절차가 열리면 그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이 부분인데 뭐 여론 같은 걸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뭐 공개해도 뭐 다른 거 정경심 교수 그 부분도 입증에 자신이 있다. 뭐 그런 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뭐 코링크 관련된 뭐 투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혀 있지만은 제일 눈에 띄는 건 증거 인멸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촌 조카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증거 인멸을 공모했다 혹은 교사했다 뭐 이런 느낌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모펀드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네. 그 자본시장법 이게 확실하다면 증거인멸은 안 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니 그건 뭐 기소는 편의입니다. 네. 검사가 뭐 필요한 뭐 입증하기 좋은 범죄는 기소를 하고 입증이 어렵다면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증거인멸죄라는 거는 사실상은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예. 다른 거 안 됐을 때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예비적인 좀 느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부분이 뭐 좀 쉽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모펀드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정경심 씨가 동생과 함께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한 몸으로 보더라고요. 예. 정경심 씨의 주장은 대여해줬다, 빌려줬고 동생이 투자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둘이 같이 투자하고 그렇죠. 수익을 받은 걸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둘이 공범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공범으로 뭐 적시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예. 했다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경심 교수나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 공범을 깨는 이제 변론이라든지 항변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대여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약해 보여요, 사실은. 입증이라는 과정이 기소장을 봤을 때 이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기소장에 그 빈틈들이 공간 연결고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사모펀드 같은 부분은요. 네. 증거인멸은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면 뭐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물론 될 이제 것 같아요. 정경심 씨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런
빈 공간은 정경심 씨 공소장에는 넣겠죠. 넣을 수 채워질 있습니다.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음흠. 사실은 피의자 대상자를 부를 때 네. 그 물적 증거는 확보한 후로 진술 증거 다 확보해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 예. 그렇고 지금도 그걸 예상해야 됩니다. 원 상태를 예상해서 정말 컴팩트하게 3시간, 4시간에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게. 네.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막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데 이렇게 진술하는데 본인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자꾸 있으니까 검찰은 자꾸 조사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증거인멸 관련해서는요. 이 정영심 씨 개인 노트북이 결국은 제출이 안 된 부분이 네.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산 관리인이 이미 제출을 했는데 그 안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개인 노트북이.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뭐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검찰발 언론 보도를 뭐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검찰 조사 상황을 언론 보도만 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문서 위조 얘기하다가 예. 사모펀드로 갔다가 웅동안 갔다가 지금 또 증거인멸로 왔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할 게 없으면 일로 가고 계속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KBS에서 아마 지금 보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차명폰하고 예, 차명폰. 예. 그게 증거인멸이거든요. 뭔가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뭐 기사를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뭐가 문제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인이 남편하고 차명폰을 쓸 것도 이상하고 차명폰을 왜 해야지? 또 하는 게 증거인멸도 되는가? 여러 가지 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뭐 그 기사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취재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그보다는 저는 검찰이 어렵구나. 오히려 그렇게 봤다. 증거인멸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구나 이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게 검찰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계속 다른 루트를 타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차명폰 하더라도 예. 조국 장관 전화기의 내용은 다 뜹니다. 그거는 금방 확인이 되죠. 금방 확인되는데 이건 몰라 차명폰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아니 몰라 잘 몰라서. 아니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차명폰 할 이유도 유심칩을 갈아 끼운다. 예.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범죄 조직도 아니고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 기반했을 때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설사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증거인멸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측면도 있겠지만 검찰이 지금 어려우니까 또 이걸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사실.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해요. 이게 뭐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없는 사건이냐 이 판단을 이제 논외로 하고 그렇죠. 이 사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얼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사실인가 이것들은 좀 궁금한데 한 가지 또 이제 정경심 씨 측 그러니까 조국 장관 측의 불리한 정황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못 받겠다. 수술받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걸 연상시키잖아요. 예전에 뭐 재벌들 휠체어 타고 나오고 못 간다. 막 이걸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좀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 글쎄요. 본인한테 불리하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쩌면 본인이 구속 안 될 수 있는 마지막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포기해도 돼요. 이 말은 만약에 재판에 가서 자꾸 연기하고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지금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불리해요. 디스크고 뭐고 가는 게 맞는데 사실 검찰이 가서 확인하고 병이 위중하지 않으면은 부인하겠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 아니면 재판 지연 전략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더라도 2-3일 후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본 재판에 갔을 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사실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경우 잘 없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세요. 일단 오촌 조카는 채용 비리입니다. 오촌 조카는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구속이 된 거고, 그렇죠. 이 동생은 채용 비리가 주 혐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글쎄요, 오촌 조카보다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배임죄거든요.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2억 정도 받았다. 그래서 배임 수재 내지 뭐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소명 여부가 중요한데요. 네. 소명이 완전히 됐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는데 뭔가 조금 빈틈이 있다 그러면 뭐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 구속 여부가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이 될 거고요. 네. 실질심사를 받는다면은.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 한두 차례 더 소환하고 뭐 영장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부를 것 같습니까? 검찰이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예상을 하신다면. 아직 예상 잘하시니까.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요? 정경심 교수까지는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그게 네. 입증을 떠나서 네. 오촌 조카에 지금 사모펀다고 구속된 횡령 네.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함께라는 정경심 교수가 있고요. 네. 웅둥학원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조국 장관으로 연결고리 있는데 그 둘이 뭐 같이 했다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데 조국 장관이 이걸 아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증거인멸 쪽에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할 게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조국 장관이 이제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뭐 고맙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증거인멸로만 할 것 같으면 사실 또 그 와중에 청문회도 했고 막 우리 전 국민이 또 전 언론이 검찰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뭐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변호사랑도 얘기하고 동생 입단속 시켜라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증거인멸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본류가 아닌 좀 지류로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본류로 잡아야 돼요. 채용 비리를 할 때 조국 장관도 같이 돈 먹었고 아니면 어떻게 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말 조심해라 이거를 갖고 본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동생 구속 여부 그리고 정경심 씨 조사. 앞으로 추가 조사가 네. 있을 것이고요. 조국 장관 소환 여부 앞으로 좀 많이 남았네요.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네. 한 2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였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멋진 스토리들. KBS가 새롭고 매력적인 라디오 드라마 극본을 찾습니다.